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집안에 화분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도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고무나무와 드라세나 마쌍 개하나를 들여놓아서요,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한 5, 6년 정도 키우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키우고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저 일주일에 물 한 번 주는 것만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제법 많이 자라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요, 한 3배쯤은 커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집이 남향이라 겨울에도 볕이 잘 들어서요, 아직까지 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한 3년쯤 되니까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분갈이를 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저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서 만든 퇴비를 주었더니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살아나더라고요. 생물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주면 바로 변화를 보여주니까요. 이제는 반려동물처럼요,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실내 공기와 곰팡이 관리를 위해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활 곰팡이는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곰팡이 포자와 독소는요, 호흡기 질환인 천식이라든지 비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알레르기, 폐렴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요, 간암 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는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나쁘게 만들고요, 가구라든지 옷, 벽 등에 손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 곰팡이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곰팡이는요,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집안 공기 중에도 많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자는요, 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은요,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고요. 오클라톡신도 신장과 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집안 공기를 오염시켜서 실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벽이라든지 가구, 천장 등에 번식하게 되면요, 미관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에 사용했던 에어컨에서 번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요,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다른 세균도 번식하기 좋아서요, 위생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생활 곰팡이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이야 그렇다고 해도요, 겨울철에도 결로가 발생하는 곳이면요, 어김없이 곰팡이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한다거나 가구 뒤편이나 벽면을 락스를 이용해서 소독하기도 하고요. 식초나 베이킹 소다 등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집안에 식물만 키워도요, 집안 공기를 정화하고 유해 곰팡이 발생을 막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식물이 있다라고 해서요,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가드닝 익스프레스 크리스 보넷은요, 가을철 외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실내외 온도 차이로 창문에 결로가 생기기 쉽고, 이를 방치하다 보면은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일부 식물은요, 공기 중의 습도를 조절해서 곰팡이 생성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요, 습기가 많은 욕실이라든지 주방, 세탁실 같은 공간에 두게 되면요,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곰팡이 예방과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파티휠름인데요. 하얀 꽃같이 생긴 잎이요, 백합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피스 릴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윤기가 있는 초록 잎과 흰색 꽃 모양의 잎이 특징입니다. 이름은 몰라도요, 사진을 보시면 아,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잎이 수분을 흡수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요, 벤젠을 비롯하여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식물 전문 브랜드인 비어즈 앤데이즈 코너타우닝은요,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파티필름은요, 반려동물에게는 독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식물은 햇볕이 필요하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간접광이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요. 물은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이비입니다. 빨간 벽돌로 된 오래된 건물의 벽을 타고 자라는 아이비는요,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를 줄이고요,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천식이나 호흡기 민감증이 있으신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식물인데요. 아이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가지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 수액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이비 또한 반려동물에게는 독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비는 서늘하고 은은한 빛이 드는 침실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스턴 펀이라고 하는 검정 고사리인데요. 크고 부드러운 깃털 모양의 잎을 가진 고사리류 식물로서요,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고요, 곰팡이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살짝 달콤한 냄새가 나는 자일렌 등의 오염물질의 흡착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공기 중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는 큰 독성은 없지만요, 잎을 씹을 경우에는 가벼운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펀은요, 밝은 간접광 아래에 두시면 되고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파이더 플랜트인데요. 잎의 모양이 거미의 다리처럼 길게 뻗은 것이 특징이죠.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서 벤젠이나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독성이 없어서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식물이죠. 습도가 높은 욕실이라든지 주방에 두시면 좋고요. 학생이 있는 방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가볍게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레카 야자입니다. 이 아레카 야자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치형 줄기와 깃털 모양의 잎이 특징인 키가 큰 식물로요, 실내 습도를 균형 있게 유지해서 곰팡이 발생을 줄여줍니다. 공기 중에 독성 물질을 걸러주고요, 피부 건조와 호흡기 자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따뜻하고 밝은 실내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 많이들 키우고 계시는 산세베리아입니다. 길고 곧은 잎이 특징인 식물로요, 잎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습도를 조절하죠. 강한 빛 아래서도 잘 자라지만 어두운 공간에서도 생존력이 뛰어나서요,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는 초보자에게 적합해서요, 많이들 키우시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해서요, 거실처럼 따뜻하고 습하지 않는 곳이 좋고요. 여름에는 2, 3주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죠. 마지막으로 크리스피 웨이브인데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고요, 또 고사리류 식물로서요, 물결 모양의 잎이 공기 중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빛이 약한 욕실이라든지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고요, 관리하시기도 편리한 식물이죠. 물은 흙이 살짝 촉촉할 정도로만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키우면 공기도 정화하고 생활 곰팡이도 관리해주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